환경 지키라고 우리한테 훈계하던 유럽이 지금 중국산 에어컨을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유럽을 싹쓸이한 중국이 정작 손해주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부실하다고 욕먹던 중국산에 유럽이 왜 무릎을 꿇었는지, 세계 시장을 삼킨 중국은 왜 재주만 부리고 돈은 못 버는지, 그리고 그 값싼 시장을 통째로 내준 삼성과 LG가 왜 오히려 웃고 있는지, 이건 이번 여름 장사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한국 가전에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숨겨진 돈의 흐름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리의 한 구청장이 승합차 트렁크를 엽니다. 안에는 이동식 에어컨 수십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직접 노인들의 집을 돌며 에어컨을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2026년 6월 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진 풍경입니다. 같은 달 프랑스 남서부 피소에서는 기온이 4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랑스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스페인은 낮 최고 기온이 46도에 닿았고 로마와 남유럽도 40도 중반을 오르내렸습니다. 44도가 잘 안 와닿으시죠? 쉽게 말하면 사우나 문턱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건식 사우나가 보통 60도에서 80도거든요. 그 사우나의 절반을 훌쩍 넘긴 열기 속에서 유럽 사람들은 에어컨도 없이 하루를 버텼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학교와 유치원 냉방에만 1억 3천만 유로가 넘는 돈을 급하게 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입니다. 교실이 사우나처럼 달아올랐다는 아우성이 그만큼 컸던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더웠을까요? 열돔 때문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상공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죠. 커다란 솥에 국을 끓이다가 뚜껑을 딱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끓는데 열기가 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열기가 사람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6년 6월 하순 이후 유럽에서 폭염으로 숨진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에서만 1,000명이 넘었고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어쩌다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인 2025년 여름에도 유럽 12개 도시에서 약 2,300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이제 해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숫자 하나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한 해 수십 명 규모입니다. 유럽은 단 한 번의 폭염에 1,000명 단위로 쓰러졌는데 우리는 수십 명 선에서 막아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무엇이 이 목숨의 숫자를 갈랐을까요? 답은 허탈할 만큼 단순합니다. 에어컨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40도가 넘는 집안에서 낡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노부부의 심정을요. 이들에게 에어컨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장비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20%입니다. 10집 가운데 2집에만 에어컨이 있다는 뜻이죠. 반면 한국은 약 98%, 사실상 모든 집에 에어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한테 탄소를 줄여라, 환경을 지켜라, 늘 훈계하던 대륙입니다.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으니 좀 참자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럽이 지금 에어컨을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목숨이 걸리자 그 도도하던 환경 훈계도 순식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무역 문제로 중국과 나를 세우면서도 에어컨만큼은 중국산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다급한 유럽 사람들이 집어든 에어컨이 하필 그동안 금방 고장난다며 손가락질 받던 중국산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실하다고 욕하던 중국산을 선진국 유럽이 앞다퉈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가 전부 숨어 있습니다. 무대가 열렸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유럽이라는 무대 위로 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관객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땀에 젖은 관객들은 홀린 듯 그 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왜 여태 에어컨 하나 없이 버텨왔을까요? 바로 그 이유 안에 중국이 파고든 빈틈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 잘 사는 유럽이
왜 여태 에어컨 하나 없이 버텼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후입니다. 원래 유럽의 여름은 서늘했습니다. 파리도 베를린도 한여름 낮 기온이 25도 안팎이었거든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날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구 평균의 약 2배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늘하던 여름이 사라진 자리에 44도가 들어선 거죠. 둘째, 건물입니다. 유럽에는 수백 년 된 석조 건물이 많습니다. 벽은 두껍지만 창틀이 옛날 방식이라 딱 맞물리지 않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을 달아도 틈으로 찬 공기가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도시 경관을 지키려는 설치 규제까지 겹칩니다. 오래된 건물 외벽에 실외기 하나 다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달고 싶어도 못 다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셋째, 돈입니다. 유럽의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다간 전기요금 고지서가 무섭게 불어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파리에 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창밖은 40도가 넘는데 에어컨을 켜자니 다음 달 고지서가 겁이 납니다. 결국 선풍기 한 대로 그 여름을 버티는 거죠. 이게 얼마 전까지 유럽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더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켜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에어컨은 환경에 나쁘다. 전기를 많이 먹고 지구를 덮인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정작 폭염이 닥치자 너도 나도 에어컨을 사재기했거든요. 환경을 지키려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비싼 전기요금이 무서웠던 거죠. 환경이라는 명분 뒤에 진짜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숫자로 보면요.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20%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이에요. 그런데 나라별로 뜯어보면 격차가 큽니다. 독일은 약 3%로 유럽에서 가장 낮고 프랑스도 약 25%에 그칩니다. 10집 가운데 8집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20%라는 숫자 뒤집어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유럽의 가구는 약 1억 9천만입니다. 이 중에 냉방 설비가 아예 없는 집이 약 1억 5천만이에요. 전체의 80%가 통째로 비어있는 시장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손님은 4억 5천만 명이 앉아 있는데 자리는 이제 막 깔리기 시작한 텅 빈 식당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미개척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못해서 먼저 깃발빨 꽂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텅 빈 식당에 재주 부리는 곰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유럽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설치 규제 기억하시죠? 미데아라는 중국 회사가 포르타 스플릿이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드릴로 벽을 뚫지 않고 창문에 그냥 끼우는 무설치 에어컨입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문턱,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던 설치 규제를 통째로 우회해버린 거죠. 이 제품은 2026년 폭염 속에 완판됐습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 신품값이 정가의 2~3배까지 뛰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값싼 중국산을 웃돈까지 얹어가며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선 거죠.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보면 왜 중국이 이렇게 달려들었는지 납득이 갑니다. 유럽에 깔린 룸 에어컨은 1990년만 해도 700만 대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엔 5,700만 대를 넘어섰고 2030년엔 1억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추산이에요. 한 세대 만에 8배 넘게 부풀어 오르는 시장인 겁니다. 이만한 노다지를 눈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회사는 없겠죠? 빈 무대는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서늘하던 기후가 무너지고 규제에 막혀있던 집들이 열리고 손님 4억 5천만 명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거대한 빈 무대를 왜 하필 값싸고 부실하다던 중국이 가장 먼저 차지했느냐는 겁니다. 그 빈틈을 왜 하필 중국이 채웠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1985년 중국 칭다오의 한 낡은 냉장고 공장. 젊은 공장장 장누이민 앞에 불량 냉장고 76대가 놓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원들에게 망치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함께 그 냉장고를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손을 못 댔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거든요. 그 시절 냉장고 한 대 값이 노동자 2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멀쩡해 보이는 중형차 76대를 직원들 눈앞에서 박살낸 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값이 아니라 정신을 부순 겁니다. 싸구려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그 한 문장을 직원들 몸에 새긴 거죠.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하이얼입니다. 무대 위에서 제주만 넘던 곰이 처음으로 풍질이라는 제주를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 배운 곰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집니다. 2001년 하이얼은 이탈리아의 냉장고 공장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남의 안방인 유럽 무대에 직접 발을 들인 거예요. 남 밑에서 하청이나 하던 나라가 이제 유럽 심장부에서 자기 이름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코웃음 치던 바로 그 시기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곰은 제주를 하나씩 힘겹게 익힌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사왔습니다. 2016년 또 다른 가전공룡 미데아가 독일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산업용 로봇의 명가 푸카를 삼킨 거죠. 값은 약 45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독일이 수십 년 쌓아 올린 로봇 기술을 통째로 장바구니에 담아버린 겁니다. 같은 해 미데아는 일본 도시바의 백색 가전 사업까지 손에 넣습니다. 백색 가전, 쉽게 말해 냉장고와 세탁기 만드는 기술과 브랜드죠. 결국 돈으로 시간을 산 거예요. 남이 60년 걸려 쌓은 기술을 단 몇 조 원에 하루아침에 가져왔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값싼 흉내라고 비웃는 사이 곰은 조용히 스승의 도구를 통째로 물려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곰의 재주는 흉내가 아니라 독일제 그리고 일본제 기술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유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이얼은 동유럽에서 점유율 34%로 1위, 서유럽에서도 2위에 올라섰습니다. 10집 가운데 서너 집이 중국 브랜드 냉장고를 쓰는 나라까지 생긴 거죠. 부실하다던 그 곰이 어느새 유럽 안방을 차지하고 앉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은 냉장고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생긴 믿음이 도미노처럼 옆 칸을 넘어뜨리고 있거든요. 한번 쓸만하다는 믿음이 붙으면 그 믿음은 한자리에 얌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가전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다시 자동차로 건너갑니다. 숫자 하나만 보시죠. 2025년 상반기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브랜드를 앞질렀습니다. 점유율은 5.1%, 역대 최고치입니다. JATO 집계 기준이에요. 그중 BYD라는 회사 하나가 유럽에서만 7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1년 전과 견주면 3배 넘게 뛴 판매량이죠. 중국 차는 금방 고장날 거라던 우리의 그 비웃음이 자동차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도미노입니다. 냉장고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 하나가 세탁기를 넘고 휴대폰을 넘어 끝내 자동차까지 넘어뜨립니다. 첫 칸만 쓰러지면 나머지는 그저 순서 문제일 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겪어보세요. 중국산 냉장고를 5년 써봤더니 멀쩡했다. 그럼 다음번 스마트폰 살 때 눈길이 갑니다. 그 폰이 또 쓸만했다. 그럼 자동차 매장에서도 발길이 멈추는 거죠.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브랜드 신뢰의 힘입니다. 한번 쌓인 믿음은 옆 제품으로 공짜로 옮겨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도미노의 다음 칸이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프리미엄 가전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제 곰은 제주를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를 손에 들고 유럽이라는 무대 한복판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그 제주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제 차가운 숫자가 대신 말해줄 차례입니다. 자, 이제 무대 위 곰이 부리는 제주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하나 정정하고 갑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대 중 7대가 중국산이다. 70%. 유럽 에어컨을 중국이 싹쓸이했다는 바로 그 숫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과장입니다. 그 70%는 점유율이 아니에요.
중국이 서유럽에 내다판 이동식 에어컨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것도 단 5개월 만에 70% 넘게 늘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요, 얼마나 많이 깔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느냐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속도와 위치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점유율은 얼마일까요? 하이얼, 그리, 미데아 같은 중국 브랜드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소매 물량 기준으로 약 32%입니다. 2025년 기준이에요. 10대 중에 3 정도. 아직 싹쓸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숫자죠. 부실하다고 욕먹던 중국산이 벌써 10중 3이나 됐어? 하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위치보다 무서운 건 속도거든요. 실제로 지금 유럽 냉방 시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나눠먹는 3파전이에요. 일본 미쓰비시 전기도 여전히 강자입니다. 중국이 다 먹었다 나는 말도, 한국이 싹쓸이했다 나는 말도 둘 다 과장인 거죠. 그러니까 댓글에 3파전이지 싹쓸이 아니다 라고 다실 분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런데요, 방향만큼은 명백합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세요. 중국 관영 매체가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을 추적하는 JATO, 그리고 통계기관 스타티스타가 집계한 숫자예요.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2023년만 해도 27%였습니다. 그게 2025년엔 32%로 올랐고요. 2026년 상반기엔 41%까지 왔습니다. 3년 만에 10중 3에서 10중 4으로 올라선 거죠. 지금은 4입니다. 그런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곰이 무대 위에서 점점 더 큰 재주를 부리는 중인 겁니다. 이대로 방심하면 정말 10중 7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싹쓸이는 과장이라는 말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넷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 만에 셋에서 넷으로 갈아탄 그 속도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곰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데아라는 중국 가전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의 2024년 매출이 4,091억 위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6조 원. 중국 가전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4천억 위안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 LG전자의 생활가전구문 H&A라고 부르죠. 이 매출이 약 30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미데아라는 회사 하나가 LG 생활가전을 2개 합친 것보다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중국 가전공룡 하나가 이미 우리 LG 생활가전을 통째로 삼킨 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산은 싸구려 하고 웃는 사이에 저쪽 곰은 이만큼 몸집을 불려놨던 거죠. 그런데 이 공룡이 미데아 하나가 아니에요. 하이얼 스마트홈이라는 상장사도 매출이 약 2,860억 위안, 우리 돈 53조 원 규모입니다. 무대 위에 이런 곰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 공룡들이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데아의 스페인과 프랑스 출하량은 1년 새 108% 늘었습니다. 딱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독일 이커머스 판매도 지난 5월 한 달에만 37% 늘었고요. 폭염이 몰아친 그 여름, 곰은 유럽이라는 무대를 그야말로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 전체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에어컨 누적 판매가 최근 30% 늘었는데 그중 중국 브랜드는 50%나 뛰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속도보다 곰이 파고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이 곰은 거의 2걸음씩 내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림은 분명합니다. 제주 하나는 확실히 대단한 곰이에요. 덩치도 크고 속도도 무섭고 유럽 관객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면 곰이 돈방석에 앉아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세계 시장을 삼킨 중국이 정작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다 먹었는데 왜 못 벌까요? 지금부터 에어컨 딱 한 대를 놓고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팔린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한 대를 예로 들어보죠. 폭염 속에 완판된 미데아의 무설치 스플릿은
신품값이 평소의 두세 배까지 뛰었습니다. 소비자가로 약 3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4도 폭염에 지친 파리의 한 가장이 눈 딱 감고 이 30만 원을 긁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돈이 고스란히 중국 회사로 갈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장부는 실제 원가 공개가 아닙니다. 업계에서 통하는 구조로 짜본 예시 모델입니다. 다만 유럽 프리미엄가가 평소의 두세 배라는 것, F가스 규제로 원가가 눌린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개연성 있게 따라와 보세요. 먼저 부품과 원자재입니다. 압축기, 냉매, 알루미늄 방열판까지 여기에만 약 12만 3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럽이 F가스 규제로 오래된 냉매를 막으면서 이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30만 원짜리 한 대에서 벌써 12만 원이 빠졌습니다. 다음은 사람 손입니다. 조립하고 검사하는 인건비로 약 2만 8천 원. 여기에 중국에서 유럽까지 배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 그리고 EU가 매기는 관세까지 더하면 약 3만 5천 원이 또 빠져나갑니다. 손에 남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진짜 큰 덩어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럽 현지 유통과 매장 몫입니다. 창고에 쌓아두고 방고하고 진열대에 올리는 값으로만 약 8만 원. 물건은 중국이 만들었는데 정작 제일 큰 몫은 유럽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반쯤 왔습니다. 결국 30만 원짜리를 팔아서 만든 회사가 손에 쥐는 돈은 자꾸만 얇아지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경쟁이에요. 중국 업체끼리 또 한국, 일본 브랜드와 서로 값을 깎아내리는 출혈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보다 싸게 던져 시장을 뺏는 겁니다. 이 눈치 싸움에 밀려 값을 더 내리면 약 2만 원이 또 사라집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빼보시죠. 재료비, 인건비, 물류와 관세, 유통마진, 그리고 출혈 경쟁까지 이 모든 걸 30만 원에서 덜어내고 나면 결국 30만 원짜리를 팔아서 중국 제조사가 손에 쥐는 건 고작 1만 4천 원 남짓입니다.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세계를 삼킨 그 대단한 물량으로 30만 원짜리 한 대를 팔아 손에 쥐는 게 고작 커피 두어 잔 값이에요. 이걸 메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이, 더 싸게 파는 것. 그래서 100만 대를 팔아도 지갑은 오히려 텅텅 비어갑니다. 경제학에는 규모의 비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많이 만들수록 싸지는데 어느 선을 넘으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죠. 여기에 서로 미치고 파는 눈치 싸움까지 겹칩니다.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먼저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나 서로 값을 내리며 벼랑 끝으로 달리는 겁니다. 소비자에게는 싼 값이 반갑겠죠? 하지만 만드는 쪽은 값이 싸다는 가성비, 바로 그 함정에 다 같이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 세계배의 8알을 만드는 중국 조선소, 세계를 누비는 금호 타이어를 해부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세계 1등인데 정작 고가는 비어 있었죠. 에어컨도 판박이입니다.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을 올리고도 통장은 얇아져지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무대 위에서 재주 부리는 곰이야기 말입니다. 유럽 관객은 중국이라는 곰의 묘기에 열광하며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그 돈은 곰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곰은 제주만 넘고 정작 돈통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다 먹었는데 남는 게 없다니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흉교가 허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관객이 낸 30만 원은 분명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무대 뒤에서 진짜 돈통을 챙긴 왕서방은 따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조용히 발을 뺀 삼성과 LG입니다. 졌다는 건 착각입니다. 삼성과 LG가 유럽 에어컨 시장에서 밀렸다고들 하죠. 이동식 에어컨 매대에서 삼성 로고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 게 아닙니다. 싸움터 자체를 바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값싼 이동식 에어컨 한 대 팔아서 손에 쥐는 건 몇 푼이었죠? 앞에서 보셨잖아요. 곰이 아무리 제주를 넘어도 돈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는 그 텅 빈 돈통을 진작에 봤어요. 그래서 관객석 팝콘 장사를 통째로 내려놨습니다.
대신 무대와 극장 건물 자체를 사버린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2025년 5월 14일 삼성이 조용히 큰일을 냈습니다. 유럽 최대급 공조기업 플렉트그룹을 통째로 인수한 거예요. 플렉트그룹은 대형 건물과 공장의 냉난방을 도맡는 유럽 원조회사입니다. 값은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이었어요. 삼성이 2017년 하만을 사들인 이후 가장 큰 인수였습니다. 경제매체 KED 보도 기준이에요. 이 원조회사를 삼성에 넘긴 곳은 유럽의 사모펀드 트리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60년 전 삼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유럽 회사의 부품이나 대주던 하청 나라의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 하청이 유럽 냉방의 원조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스승이 세운 학교를 제자가 건물째 사들인 셈입니다. 통쾌하죠? 그런데 여기서 국뽕에 취해버리면 정작 진짜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LG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스페인과 세르비아에 고효율 히트펌프 1,500대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히트펌프가 뭐냐고요? 우물물 퍼올리듯 열을 옮겨 냉난방을 한꺼번에 하는 장치입니다. 마드리드 인근 임대주택 약 1,000세대, 세르비아에 500세대, 남의 집 거실 하나가 아니라 도시의 건물 단지를 통째로 잡은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서는 낡은 가스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꾸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 유럽 히트펌프 시장 규모가 무려 1,800억 달러로 거론됩니다. 우리 돈으로 250조 원에 가까운 판이에요. 삼성과 LG가 바로 이 거대한 판 위에서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겁니다. 값싼 이동식 에어컨 매대와는 아예 급이 다른 전쟁터죠. 그런데 삼성이 2조를 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전 몇 대 더 팔자는 게 아니에요. 냉방이라는 산업에 뿌리를 잡은 겁니다. 이런 대형 공조는요, 한 번 깔면 끝이 아니거든요. 건물에 냉방 설비를 한 번 넣으면 15년, 20년을 그 회사 부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전환비용이라고 불러요. 한 번 발이 묶이면 비싸도 다른 데로 못 바꾸는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물 벽 속에 한 번 깔린 배관은 20년을 못 바꿉니다. 뜯어내려면 건물을 다 헐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한 번 수주하면 20년치 유지 보수와 부품 주문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들어오는 장기 현금 흐름이 통째로 딸려오는 거죠. 이동식 에어컨 한 대 팔고 끝나는 장사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유럽만의 규칙 하나가 삼성과 LG 편을 들어줍니다. EU의 F가스 규제라는 겁니다. 지구를 뜨겁게 덮이는 냉매를 강하게 틀어막는 법이에요. 규제가 세질수록 환경에 덜 해로운 고효율 냉방 기술을 가진 나라가 유리해집니다. 바로 한국이죠. 반대로 기술 없이 값으로만 밀던 중저가 업체는 이 문턱을 못 넘고 주저앉습니다. 규제가 세수록 곰은 불리하고 왕서방은 유리해지는 구조인 셈이에요. 자, 이제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무대 위에서 제주를 넘던 건 분명 중국이라는 곰이었어요. 관객도 곰에게 박수를 보냈고요. 그런데 그 요란한 무대 뒤에서 극장 건물을 조용히 사들인 손이 있었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었는데 돈통을 든 진짜 왕서방은 무대 뒤 삼성과 LG였던 겁니다. 그럼 이 무대 뒤 판도는 대체 얼마나 클까요? 삼성이 올라탄 이 음용 공조 시장은 2024년 610억 달러에서 2030년 990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몸풀기에 불과해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짜 판도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삼성이 유럽 공조기업 하나에 2조를 걸었다고 했죠? 도대체 그 판돈이 얼마나 크길래 제주 좋은 곰을 무대에 그냥 두고 이쪽으로 넘어온 걸까요? 왕서방이 진짜 노린 돈통, 지금부터 그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과 LG가 노린 건 여러분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뿜어내는 열이었어요. 요즘 AI라는 말 매일 들으시죠?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창고 안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서버들이 상상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좁은 방 하나에 헤어드라이어 수백 대를 최대로 틀어놓고 문을 꽉 닫아버린 상태. 그게 지금 AI 서버실입니다. 이 열을 제때시키지 못하면 수천억짜리 서버가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물로 칩을 직접 적셔 식히는 방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예전 서버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렉 하나에 10에서 30kW 정도였습니다. 렉이란 서버를 쌓아 올리는 선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2027년에 선보일 키버라는 장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렉 하나에 무려 600kW를 뿜어냅니다. GPU 수백 개를 한 선반에 우겨 넣은 결과예요. 예전보다 20배 넘게 뜨거워진 셈이죠. 이런 서버가 들면 전기 먹는 양도 폭발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를 보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2024년에 415TWh였어요. 그런데 2030년이면 945TWh로 뜁니다. 몇 년 만에 딱 2배가 넘게 불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전기를 전부 계산하는 데 쓸까요? 아닙니다. 그중 30에서 40%가 오직 열을 식히는 데 들어갑니다. 흔히 절반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과장이에요. 그래도 전기요금에 선호하리, 계산이 아니라 냉방에 그대로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진짜 후렴을 하나 기억해 두세요. 데이터를 굴릴수록 열이 나고 그 열을 식히는 자가 돈을 법니다. 곰이 에어컨을 파는 동안 왕서방은 이 열을 노린 거예요. 그럼 이 열을 식히는 시장 얼마나 클까요?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은 2024년에 약 21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30조 원쯤 되죠. 이게 2030년이면 55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몇 년 만에 2배 반, 수십조 원짜리 시장이 통째로 새로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산업용 냉난방 시장, 응용공조라고 하죠. 2024년에 61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2030년이면 990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삼성이 직접 인용한 숫자예요. 게다가 유럽 히트펌프 시장만 1,800억 달러 규모로 거론됩니다. 히트펌프란 우물물 퍼올리듯 열을 옮기는 펌프인데 삼성과 LG가 바로 이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돈의 진짜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 깔린 에어컨이 약 20억 대입니다. 그런데 IEA는 2050년이면 이게 56억 대까지 늘어난다고 봅니다. 사실상 3배죠. 앞으로 30년 동안 초당 여러 대씩 새 에어컨이 지구에 꽂힌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지구가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서버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더위가 물가와 전기료를 계속 밀어올리는 현상이에요.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식히는 데 드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열을 식힐 기술을 가진 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삼성과 LG는 여러분 거실에 이동식 에어컨 한 대를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AI가 뿜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열, 그걸 판돈으로 본 겁니다. 곰이 무대 위에서 이동식 에어컨 몇 대에 목숨 걸 때 왕서방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100조짜리 돈통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새겨두세요. 데이터를 굴릴수록 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열을 식히는 자가 진짜 돈을 법니다. 제주는 곰이 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통은 결국 왕서방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역시 한국이다 하며 웃고 넘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저 먼 유럽만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삼성과 LG가 웃었으니 한국 만세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끝내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유럽에서 벌어진 이 일이 내일 우리 집 거실에서 그대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국은 냉장고에서 시작해 스마트폰을 먹었고 이제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까지 제쳤습니다. 제22TO 집계로 2025년 상반기 유럽 점유율 5.1%, 사상 최고였죠.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이 신뢰의 도미노가 지금 한 칸씩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도미노는 무엇일까요? 바로 프리미엄 가전, 그리고 삼성과 LG가 버티고선 B2B 시장입니다. 지금이야 무대디 돈통은 삼성과 LG가 주고 있어요. 하지만 곰은 재주만 부리다 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재주를 배우고 덩치를 키우고 끝내 무대디까지 넘봅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지켜온 소비자 시장마저 유럽처럼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오늘이 자칫 우리의 내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20년 한국 가전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명운은 멀리 있는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일자리이고,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전기요금이고, 우리 아이들이 20년 뒤에 붙잡고 살아갈 밥그릇입니다. 한국 가전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결국 돌고 돌아 여러분의 지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이 싸움은 앞으로 어디로 흐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냉방 시장은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갈수록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냉방에 쓰이는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지금의 3배로 늘어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구가 더워질수록 열을 식히는 산업은 계속 몸집을 불린다는 뜻이죠. 판이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서 밀리면 그냥 시장 하나 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 20년 먹거리를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면 폭염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거대한 기회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구호 말고 현실적인 방향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술과 규제로 벽을 세우는 겁니다. 유럽은 전기를 많이 먹는 냉매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고효율의 친환경 냉매 기술을 진 쪽이 유리한 판입니다. 이 표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둘째, 값싼 물량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공과 똑같이 저가로 맞붙으면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 같은 고부가 전장으로 한 발 앞서 옮겨가야 합니다. 셋째, 그 전환에 남보다 일찍 투자하는 겁니다. 한 번 깔면 20년을 쓰는 배관처럼 먼저 자리 잡은 쪽이 오래오래 돈을 법니다. 늦으면 그 자리는 고스란히 남이 차지하죠. 자,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중국이 다 이겼다는 말도 틀렸고 한국 만세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둘 다 절반짜리 진실이에요. 맨 처음 그 무대를 기억하시죠? 44도 폭염 속 유럽이라는 무대 위에서 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주를 부리며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서방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돈통을 노리고 있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깁니다. 문제는 이 무대가 유럽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거실에 걸린 그 에어컨은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그리고 다음에 새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시겠어요? 당장 눈앞의 가격일까요? 아니면 오래 믿고 쓸 브랜드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잠깐 스쳐 지나간 이야기, 중국의 실내 도미노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도미노가 유럽 자동차 시장까지 뒤흔드는 그 끝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